뭐 국내에서 개봉하는 영화 같은 경우 그냥 뭐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케이스가 많고, 그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이다 그러면 뭐 보통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동용 애들이 보는 영화 뭐 이렇게 치부되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데, 최소한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은 그 범주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 예. 그래서 뭐 최고의 스태프들이 또 준비 기간만 몇 년씩 이렇게 걸려서 사전 계획 단계까지 계산을 하면 뭐 최소 5년 이상 투자가 된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이 투입이 돼서 만들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그냥 뭐 한두 시간 탁 보고 뭐 재미 어쩌고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나는 늘 이제 강조하자면 영화라는 장르, 이런 예술 장르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라고 나는 많이 강조를 하고, 우리가 기계를 공부하고 비행기를 이제 공부하고 관심이 있어 하고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영어, 그 다음에 뭐 영화, 뭐 예술, 비행기, 기계, 뭐 아니면 서구 문화 이런 것까지 뭐, 그러니까 카 시리즈가 1, 2, 3편이 있고 이제 플레인이 1편, 2편, 이게 거의 동시에 이제 기획이 돼서 제작에 들어가. 근데 발표가 된 거는 이제 카 1, 뭐 굳이 비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플레인을 내가 추천을 하지만 비행기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다 그러면 카 시리즈를 꼭 보라라고 난 얘기를 해. 그 안에 뭐 자동차라는 기계장치, 차를 바라보는 어떤 인간의 심리, 카 1, 2, 3가 인간의 성장을 다룬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이걸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삶의 어떤 고난을 극복하는 개념으로 플레인 1, 2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는 성장의 개념이고, 플레인도 뭐 기본적인 성장은 들어가지만 고난의 극복의 개념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카 시리즈와 플레인 시리즈는 같은 개념의 애니메이션이고, 여기도 대놓고 언급을 해. 이제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색깔을 지우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 거기에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나라가 뭐 애니메이션 소비 시장으로는 꽤 유명하게 하시면 아무리 그래도 중국을 이길 수는 없어. 그래서 디즈니에서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에 중국을 염두에 한다 그러면 미국 색깔을 빼는데 많은 또 주력을 해. 지금 최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어. 지금 이 애니메이션도 원작 그 미국에서 개봉했던 애니메이션에 들어오는 내용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매된 CD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내가 이제 언급을 해줄 건데, 뭐 예전에 히트했던 뭐 아바타나 이런 영화들도 감독판이 따로 있어.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때 편집했던 삭제됐던 장면 몇 가지를 더 집어넣어 감독판으로 재개봉하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시네마 천국 같은 영화는 극단적인 차이가 생겨. 그래서 극장에서 개봉했던 판하고 감독판하고 어찌 보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영화야. 그런 것도 좀 알고 보면 좋다 이것이. 뭐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고 이제 보면서 조금씩 이제 얘기를 또 해볼게. 자, 이게 도입부인데 대사 이해돼? 그래서 이제 이게 한글로 번역된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어. 네, 그러니까 번역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번역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 대놓고 뭐 아무튼 뭐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 원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보면 아까 이제 전혀 다른 영화가 될 수 있어. 정말 재미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영화 하나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거, 비행기 관련된 혹은 뭐 정비 관련된 용어 굉장히 많이 나와. 1편, 2편 거쳐서 다. 그래서 이게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공부해가는 과정에 전방에서 컨택, 교부할 예정이다 이 얘기야.
근데 스피드는 뭐 지금 자기 속도 뭐 이런 거 이거 고도 뭐 이런 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컨택? 이건 아니 이렇게 구어로 나오니까 해석을 전혀 못하겠는데 뭐가 이건 무전 용어이기 때문에 구지하게 주어 뭐 동사 서술어 이런 게 없어. 가능하면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을 해. 통신 용어에서는. 컨택? 들리는 게 아무래도 기계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일단 부를 때도 콜사인을 불러서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은 자기가 만들어.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만들고 군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어들 중에 고르지. 왜냐면 인식하기 쉬운 단어들 일부러 고르니까. 뭐 호텔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단어잖아. 누구나 아는 단어 중에 H를 대표하는 말, 그 호텔 얘기해버리는 거야. 우리 둘만 통신하는 게 아니라 너도 들을 수 있거든. 무전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같은 채널로 회색 채널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필요 없겠지만 공개된 채널을 누구를 호출해 그럼 다 들어 사람들이. 그러면 뭐 탱고 컨트롤 이렇게 불러. 탱고 컨트롤 그러면 컨트롤이 탱고를 찾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탱고가 그걸 들어. 에어포스 원이 콜사인이야. 뭐 훈련할 때 저희 하는 것처럼. 그래 그런 식이야. 그게 이제 저기도 나오는 거지. 저희 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야 한다. 11중 내년에 나이키인 거예요. 나이키장 통신. 나이키. 일반적인 이제 생활에서도 무전기 사용을 할 때 그런 거 한 번씩 써보고 대화해보면 뭐 실생활에서 쓸 일은 뭐 많지는 않아도 저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 영화에 보면 자주 나와. 무선 관련된 거 그다음에 첩보 영화 이런 거 보면 요즘은 무선으로 통신하고 많이 하잖아. 그럴 때 쓰는 용어들이 다 그런 용어로 쓰거든 실제로. 그거 들어보면 뭐 이게 자막 보느라고 정신없어 그게 뭔지 모르니까 못 알아듣고 근데 자막이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한계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반쪽밖에 못 알아듣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다이아드 같은 영화 무선 통신할 때 번역을 잘못해놓은 게 이게 애니메이션에 나올 정도로 아주 커먼 익스프레션인데 모르잖아. 지금 십몇 년씩 영어 공부했던 애들이 이게 처음 들어보는데 라는 거지. 어려운 문장을 잘 읽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걸 오히려 쉬운 문장을 못 읽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구어체에서나 쓰는 거지. Why hello? 그러면 이거는 Y는 이제 어떨 때 이게 굳이 우리말로 번역은 안 해도 돼. 근데 Y 이런 상황에서 Y가 어떨 때 쓰냐면 그냥 감탄사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뜻하지 않았던 거, 예상치 못했던 만남에서 깜짝 놀라는 감탄사 정도로 이해하면 돼. 오, 이 정도? 더스티만이 아니라 기계를 좋아하는 서양 문화권의 남자들은 누구나 이 스피드에 대한 꿈을 꾸거든. 너도 지금 이제 차를 이제 산에 만에 바이크를 산에 만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그 스피드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래. 달리고 싶은 욕구가 생겨. 남자들은 있어 그게. 빨리 달리고 싶은 그 긴장, 스릴 이걸 굉장히 또 갈구하거든. 그러니까 과거 예전 이제 원시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처에 위험이 존재했고 그 스릴을 언제라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스피드까지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 건 도시에서 운전을 시작해갖고 그냥 운송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것까지 생각은 안 해. 안 하는데 지방에서 정말 차를 좋아해서 기계를 좋아하고 차를 좋아해서 샀던 사람들은 보통 계기판 꺾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스피드의 한계까지 가보려고 하지. 목숨 걸고 타.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우리보다는 더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 그걸 누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좁은 공간에서 또 차에 대한 접근성도 예전보다 많이 또 떨어졌고, 그러니까 기계, 차, 이런 거의 즐거움을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스피드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지. 그러니까 차 그러면 위험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험을 넘어서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하는 과정에서 계속 피하려고 도전을 안 하다 보면 그만한 즐거움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는 좀 즐기고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에 하나가 이게 바이킹 타는 거 그런 거 아니야. Last one to the water tower. 그러니까 워터 타워까지 경쟁을 하는 거야.
워터타워까지 가는데 꼴찌가 이 소리지. 아, 대기하는. 음. 네. 아, 꼴찌를 말하는 거군요. 그치. last one이 꼴찌. last one to the water tower. 워터타워까지 경기하는 거야. 자, 거기까지 꼴찌가 by around the few. 기름사. 근데 이거 기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지. 음료사. 비행기 입장에서는 한 잔 사 이 소리지. 이건 이제 round 비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라운드. 라운드는 이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술을 한잔 할 때 한 잔, 그 잔을 돌려서 한 순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 아, 한 잔을 돌린. 한 잔씩 먹는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라운드야. 뭐 1라운드, 2라운드의 그 라운드도 비슷한 거야. 자, 한 잔 해! 그리고 한 잔 딱 먹잖아. 그게 1라운드야. 되게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치. 꼴찌가 기름 한 잔 사 이 이런. 중반 후반부에 보면, 그러니까 2편에 보면 한 잔 사라는 표현이 can of oil도 있어. 오일 한 캔 사. 자기들은 오일을 먹잖아. 비행기니까. 그 레이싱 경기 같은데 제일 선두에서 출발하는 걸 헤드 스타트라 그래. 헤드가 머리라는 뜻이 있지만 앞이라는 뜻이 있어. 알아? 네. 동전 던져갖고 앞면 뒷면 얘기할 때 뭐라 그래? 비행기의 계기 중에서 헤딩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 머리에 위치를 파악하는. 아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고 있는 방향을 표현해 주는 계기. 같이 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니네가 헤드 스타트 해.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야 니네가 헤드 스타트 해. 그래서 오케이 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시작 그러고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같이 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존심 상한 거야 애들이. 자존심 상해서 나중에 그러고 출발을 해버리는 거지. 근데 얘들도 무시하는 거야. 네가 나를 안 좋은 욕이 뒤에 나오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생략돼 있어. 이 애니메이션 안에는 그 뒤에 뭐가 또 일반적인 생활 용어에서 뒤에 욕이 나오는 것들 앞에만 딱 그렇게 쓰는 것들이 많지. Dusty, 요건 이제 레드 바람이 하는 말이고, 이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레드 바람하고 둘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지. Pay attention, you're daydreaming again. 또 데이드리밍과 좀 뭔가 이렇게 몽상이 빠진 이런. 원래는 이렇게 비행을 해야 되는데 레드 바람 앞으로 막 이렇게 지금 상상을 하면서 지가 막 행동을 해버린 거지. 이렇게 오면서 이 걸음을 레드 바람 얼굴에다 뿌려버렸지. 그러고 나서 아이고 정신 차리고 딱 마치 했더니 너 또 딴 생각했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Pay attention, 집중 좀 해. 일하고 있는 중이잖아. 너 또 엉뚱한 생각했지 뭐 이 소리 하는 거야. 했더니 아니라고요. 뭐 원래 crop duster가 원래 이런 비행기를 부르는 말이 crop duster야. 씨 뿌리는 비행기를 crop duster라고 불러. 그러니까 crop을 dusting한다, 뿌린다, 씨를 뿌린다. 농약을 살포하고 씨를 뿌리고. 그런 네이밍이네요. 그게 crop duster야. 그러니까 이건 더스티를 앞으로 오고 crop hopper라는 성을 만들어 놓은 거지. 장명도 예술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이제 dusty라고 불러. 공식 풀네임은 dusty crop hopper인데 일반적으로 부를 땐 dusty라고 부르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이제 crop duster라는 말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부를 때는. 근데 여기서는 레드 바람이라는 말은 또 무슨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이름을 만들었을까? 근데 쟤는 제트 엔진이거든. 좀 있으면 나오지만 힘이 장난 아니야. 더 많은 걸 싣고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비행기거든, 쟤는. 그러니까 레이싱도 꿈꾸는 거야. 가능하거든, 쟤는. 덩치가 커서 좀 굼뜨지. 덩치가 커서 굼뜨기는 하지만 지금 봐, 비행기 생긴 것 자체가 일단 저격형이잖아. 반응성이 좋아. 다이나믹한 비행이 가능한 비행기야. 거기에 제트 엔진이지. 프로펠러만 큰 걸 달면 충분히 비행이 가능한. 이미 잠재력이 충분해. 그럼. 저거는. 근데 원래 만들어진 용도는 쟤는 많은 무게를 싣고 올라가서 뿌릴 용도로 만든 비행기야. 그래서 덩치가 커. 날렵하게 생기지는 않았거든. 만화상에서만 작게 나오는. 실제로 작진 않아. 여기. 작진 않아. 근데 저 모델이 된 실제 비행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 같은 힘든 일인데 이건
너무 지겹고 힘들고 왜 똑같은 일 매일 반복이니까 정말 하드하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flight straight, turn around, flight straight, turn around 계속 우리 인간이 말하는 일반적인 일상을 말하는 거랑 같다고 봅니다.